저도 인사를 가르치는 강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시는 분이랑 좀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사실 보여요. 보이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잘하고 혹은 조금 부족하냐라고 말씀드리면 면담을 해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암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 이해하는 거는 사실 자기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든 후에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번, 2번에 대한 인사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의 유형인데 양자에 대한 공통점은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쓰기. 근데 저는 기본적 가정이 1번 유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안 그러냐? 지금 이 기본서만 해도 거의 한 700페이지 다가 될 텐데 수험서도 마찬가지고 500페이지가 제일 적습니다. 7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꽤 되고요. 이거 다 암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기본적 가정이 못한다고 봐요. 설사 하더라도 기본적 키워드 등 혹은 강사 혹은 기본서에 있는 목차 정도 암기하는 수준? 그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솔직히. 외울 이유도 만무하거거니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노동법이라든가 행정쟁송 이런 것들이 분량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특히나 교영조직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영조직이 사실 인사 그 양보다 2배 정도는 더블이죠 거의. 기본서가 원래 4권이에요. 교영조직은.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럼 시간은 어느 쪽에서 줄여야 됩니다. 저는 1번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저의 강의 방식이기도 하고 요건데 요렇게 하더라도 요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기.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꼭 제안을 드리는 건 답안지를 꼭 사시길 바래요. 답안지라 하면 수험서에 있는 문방구라든가 뭐 법문서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2,500원짜리 그 띄어서 파는 게 있어요. 200매 정도 있는 거. 그게 규격화된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하기 딱 좋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여기에 친숙해져야 돼요. 왜 친숙해져야 되냐? 어찌됐건 본인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든 혹은 말이 잘 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쓰기 역량으로 합격이 좌우됩니다. 쓰기 역량.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뭐 논술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시험 같은 걸 보면 논술 시험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거의 실력이 고만고만할 거라 보고 평소에 사설을 많이 읽는다던가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갖다 요약하는 습관이 들었던 분 혹은 기업에 있으면서 보고서를 갖다가 잘 쓰셨던 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적어내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죠. 가장 안전한 건 사실 1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방법. 왜? 그냥 암기를 통으로 박아버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문제가 변형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옮겼다? 그럼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2번을 택하되 쓰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셔야지 효과성이 확 높아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요거 한번 쓰면서 연습하게 되면 글씨에 대한 크기, 형식, 그 다음에 어떻게 문단을 나눌지, 띄었을지 여기다 낙서하도록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이 습관을 들면 분명히 남들보다 한 발 앞서거든요.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요거는 제발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좀 마인드를 좀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인사 과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마인드 전환이 없으면 이 책은 읽으나 마나요, 사실. 뭘 해야 되냐? 사용자 마인드로 전환시키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특히나 CEO 또는 HR 팀장 수준으로 바꾸시길 바래요.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법규죠.
그죠? 행정쟁송은 국가 작용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뭐 민소 있지만 솔직히 저는 민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인사 과목은 철저하게 사용자 책이에요. 이 근로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근로기준법 내용과 대치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노동법 공부하다가 이런 근로자 보호법규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용도 대치될 뿐더러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인사 과목 공부하는 데만큼은 요걸로 전환을 반드시 시키시길 바래요. 이게 안 되면 이 책은 진짜 재미도 없고 그냥 뜬구름 잡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나오는 것들 보면 계속 성과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효율, 효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거든요. 사실 인사 과목에 대한 점수도 다들 이거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이것이 안 되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HR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강사예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강사인 것 같아요. 평을 들어보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HR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일관성과 그리고 연계성을 중요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무를 통한 이론과의 차이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걸 조그만 걸 준비하세요. 포스트잇 왜 준비해야 되냐? 요만한 것과 이 큰 거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강의할 때 받아 적는 걸 갖다가 책에다 살짝 샤프로 그리시고 집에 가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챕터와 연계성 있는 부분은 포스트잇 조그만 걸로 하시고 중요한 제가 멘트 같은 걸 알려드린다고 하면 요거를 필기하셔가지고 그 챕터에다 붙이세요. 붙이면 나중에 한번 쭉 읽고 나서 연계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거 잊어버려요. 요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2기, 3기 가서 수험서 이외에 기본서를 보여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 작업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궁금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인사 과목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정립된 학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사 과목이란 것은 정립되지 않았어요. 물론 경영학도 정립된 학문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좋았더라 라고 해서 다 끌어다 모은 학문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는 실행 학문이 성격이 제일 강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기업에서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유사하게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는 이걸 좀 개선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죠. 결국 이게 제도란 얘기예요. 인사에 대한 제도고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효과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이게 효과죠.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단점을 줄이는 활동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상 답안지에 대한 기술의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가 있죠. 어떤 현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슈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실행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념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등등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방안을 하잖아요. 방안에도 제도에도 유형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교재상 그 다음에 실무상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해서 적용한 후에 기업에 나타나는 효과성을 갖다 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장점은 당연히 살려야겠죠. 그리고 단점은 줄이는 활동을 해야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답안지를 표현하게 되면 땡땡 제도를 위한 대안 혹은 땡땡 관리자를 위한 재원 이런 식으로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실행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출발점은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제도가 탄생을 했는지,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갖다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도입을 해보니 장점이 나타나고 단점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장점을 좀 더 배양을 시켜야 되고
단점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단점을 줄이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결론이겠죠.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이런 프로세스, Y에서 시작된 이 프로세스들이 인사 답안을 갖다가 정말 풍부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습관에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 굳이 목차 같은 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그게 다 로마자 목차가 되고 아라비아 목차가 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사고력이 증진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고득점의 길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고만고만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차이에서 갈릴 거예요. 인사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